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폭염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원한 극장 나들인데요. 자녀들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의식한 건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가족들이 주인공으로 나선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사, 다음 주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먼저 금주에는 여름의 대명사 블록버스터 액션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이조로 변호사시고요. 바로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슈퍼 패밀리 액션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액션 블록버스터 스카이 스크래퍼입니다. You ever miss it? I haven't touched a gun in 10 years. After what happened that night. FBI, show me your hands! I just put my sword down, you know. Without that bad luck, I never would have met Sarah. I never would have had my kids. I love you. You better. Mr. Sawyer, you are the first family we've had in the residential section of the Pearl. After your security assessment, what do you think of the building? The Pearl is the most advanced super tall structure in the world. It's a breathtaking achievement. But No one knows what would happen if things go wrong. Hello, boys. Let it burn. the 96th floor is on fire. Sarah, listen to me. The fire is not gonna stop. Keep going up. Don't stop. Don't look back. Get back!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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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You don't understand. My family's in there. Turn around! Okay, don't look down. That was dumb. This building is protecting something that I want. We can't let them find what's hidden here. You're going to get it from me. Anything can be done with the proper motivation. No! We gotta do this together. I'm scared. It's okay to be scared. In order to be brave, you gotta be a little scared. Dad loves you. Hey. Hold on, baby. 3, 2, 1. 네, 언론 시사회 통해 영화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말 그대로 이제 스카이 스크래퍼가 이제 굉장히 고층 건물을 말하잖아요. 네.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 역시 헐리우드 영화인 것처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그 드웨이 존슨이라는 분이 네. 굉장히 이제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능력 그리고 그 같이 이루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네.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서 역시 헐리우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인정합니다. 그 킬링 타임용 영화죠. 근데 저는 드웨인 존슨을 그냥 워낙 좋아해서 야 신난다. 그냥 드웨인 존슨 실컷 보는 영화 하나 더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이 고층 빌딩. 이 고층 빌딩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또 조연이잖아요. 막 그 고층 빌딩에 막 떨어질 뻔하고 막 저 건너로 막 넘어가고 막 그 아래 막 200층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고 정말 그 아찔아찔한 그런 긴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로 활용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부증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때도 불편하지만 위에서 아래를 보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를 보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일부러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높은 데서 투명 유리 아래로 막 보는 거 돈 내고 꽤 큰 돈 내고 뭐 즐기시는 분들이 저는 있으니까. 이제 돈을 받고도 안 봅니다. 뭐 그러면 영화에 대한 느낌은 그 정도인데 배우들은 어떠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웨인 존슨뿐만 아니라
부인도 대단하고 네. 아이들도 대단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대단한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애를 정말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중국 배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드웨인 존슨 나왔을 때 예상은 되지만 어머 진짜 불사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미션 임파서블 지금 6편도 뭐 개봉하고 있지만 그때 프로토콜 편에서 톰 크루즈가 손발에다가 이렇게 탁탁 붙여가지고 두바이에 있는 빌딩 막 이렇게 막 창문 다녔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지. 아니 뭐 그냥 배관용 테이프서 손발에다 붙이고 그걸로 막 200층을 막 넘나들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잠깐 중국 배우 많이 나온다 얘기하셨는데 네. 워낙 출장 특히 중국권 중화권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중국의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데 어떻게 그것의 영향이 영화에도 좀 끼친 걸까요? 배경부터가 홍콩, 홍콩이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은 사람도 홍콩. 중국 쪽계 중국계 네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견돼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미국계 사람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자본이 뭐 건물을 짓고 그리고 미국 자본이 뭘 한다는 그쵸. 내용이 주류인데 여기는 배경이나 등장 인물이 중국 쪽인 걸 보면은 아 중국 자본이 많이 투여됐구나. 그렇지만 헐리우드 영화인 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항상 옳고 정의로운 것은 미국이고 나쁜 쪽은 이제 중국이나 다른 쪽이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긴 하지만은 중국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배우라든지 배경도 네. 중국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라고 아시안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워낙에 이제 중국 자본의 영향도 혹은 중국 시장 자체가 인구가 워낙 크니까 이제 어느 세계 영화도 상업 영화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영화 속에 숨겨진 법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웨인 존슨이 맡은 윌 소요, 이 세계 초고층 빌딩의 안전관리 담당으로 이제 취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통제 제어하라고 어떤 태블릿도 줘요. 그런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태블릿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가방을 도둑 맞아요. 막 가방 끈을 자르고 막 훔쳐갔어요. 훔쳤으니까 절도죠. 그러니까 절도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봐보면은 네. 그 훔쳐간 절도범 그 네. 괴한이 그 칼로 자르고 가져간 건 날치기여서 절도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걸 다시 안 빼앗기려고 그쵸. 하니까 이제 칼로 찌르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드웨인 존슨 여기 왼쪽 팔 칼까지 다쳤어요. 찔리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강도가 되고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 강도 치상이나 강도 상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흉기 들면은 강도죠. 네. 맞다. 그 드웨인 존슨의 친구가 드웨인 존슨을 유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잊어먹고 난 다음에 네. 권총으로 겨냥을 하고 내놔라 태블릿 네네네. PC 네네. 이런 경우는 폭행 협박이 들어갔잖아요. 권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놔라 아. 하니까 이런 것은 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못 뺏었으니까 강도 미수. 아하. 그리고 이제 중국권 여자 배우 있잖아요. 네네네. 드웨인 존슨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뺐잖아요. 음. 그럼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가 됩니다. 날치기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절도도 되고 강도도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뭐 어떤 판례라든가 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날치기 하면 절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보통 물건을 훔쳐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 들고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낚아채 간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차를 까고 가다가 문 열고 채 간다든지 하면 보통 그죠. 절도가 맞는데 어.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가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니까 가방을 낚아챘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가방을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으니까 5m를 끌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수반됐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가 됩니다. 강도 치상, 강도 상해가 그리고 됩니다. 다쳤으면 강도치상. 네, 강도 상해가 네, 됩니다. 네. 근데 그 핸드백을 들고 있는데 낚아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으니까 손가락 골절이 된다. 네. 그러면 점유, 그러니까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탈취하는 과정, 그러니까 훔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가해진 폭행이나 우연하게 가해진 상처잖아요. 네. 이런 것은 절도. 절도.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절도는 재물,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강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한다. 뭐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절도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는데 강도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친족 상도례. 이거 우리 처음 듣는 거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이제 자산죄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친족 간에 재산 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친족 관계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벌하지 않고 또 약간 그 범위를 넘어간 친족한테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는 그게 친족 상도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거 물건을 훔쳤다. 이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걸 훔쳤다. 이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족 간에 있는 부분은 서로 간에 잘 웬만하면 해결하고 네. 또 이제 그 인적 관계를 중시 여겨서 이제 처벌하지 네. 않고 또 약간의 멀어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게끔 가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특례 규정이 이제 친족 상도례입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배우니까 너무 뿌듯하고 보람찬데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요. 로타 악당 일당이 이 건물에 침입을 해요. 근데 들어가면서 관리 요원이랄까 이런 사람을 살해해요. 근데 이게 단순 살해는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죄들이 적용될까요? 일단은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됩니다. 범죄 목적으로 네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고 다중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을 하면은 특수 주거 침입죄가 돼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되고 벽을 부셨잖아요. 그렇죠. 벽을 부셨으니까 당연히 재물 손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직원까지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타 일당이 이 건물에 불을 지르는데요. 96층에. 사실 98층에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윌쇼어의 부인과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모르고 저질렀냐? 아니야. 이 건물 들어왔을 때 이 어머니와 이 남매를 봤어요. 그럼 이건 단순 방화가 아니라 살인 미수 아니에요? 알면서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그 기회에 다른 동료가 죽여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상관없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질려서 죽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 미수가 됩니다.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는 건 맞고 또 한 가지 죄가 되는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야, 또 이거 또 하나 또 새로운 단어 또 들어옵니다. 요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든지 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건조물, 뭐 기차, 뭐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거를 그 불나가지고 파괴시키는 범죄가 현주 건조물 방화죄예요. 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그러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하고 어떤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주거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그 건물에 사람이 현존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 그 240층 빌딩 이름이 펄인가 기였잖아요. 펄. 네. 거기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사무실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이기만 해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되는데 주거용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거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거기에 불을 놓으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됩니다. 근데 일반 뭐 예를 들판에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다 불을 지르면 그냥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죠. 사람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게 그렇죠. 네, 법적으로 다르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영화 속에서 드웨인 존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관리 담당이에요. 근데 건물에 불이 났는데 방화 시스템도 막 안 되고 뭔가 막 이러다 보니까 경찰은 바로 이 모든 너무 건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남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체포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원래 사람 체포할 때 뭐 영장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찰에도 이거 불법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체포나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서 그 체포 영장에서 이제 체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이 없을 때 바로 이제 일단 먼저 체포를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풀어주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체포 뭐 이 얘기는 물론 뭐 여러 영화 속에서나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주로 긴급 체포 어떤 때 이루어지나요?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장기로 네.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드웨인 존슨 같은 경우가 현주 건조물 방화했다라고 이제 네. 그 의심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살인 미수의 의심도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에는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증거가 없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는 거 말고는 그럼 불타는 건물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거 이거가 어떤 현행범의 요건에 뭐 맞아 떨어진 거였을까요? 현행범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는 말 그대로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현행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불 지른 거 그 자체가 범죄 실행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범죄 실행이 바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준현행범이라는 게 있는데 준현행범 같은 경우는 범인으로 호창되고 추적되고 있을 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뭐 물건을 훔쳐갔는데 도둑이야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 호창이죠. 예, 그런 경우가 또 준현행범, 현행범에 이제 비슷하게 네네. 준한다라는 거고 장불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이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이제 피 묻은 칼을 네. 같은 걸 들고 있다. 이런 경우도 준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체 또는 의복리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했을 때 피가 흘렸다든지 그렇게 묻어 있다가 하면 준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고 누구임을 물었을 때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준현행범으로 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네. 누구냐고 물어봐서 도망가면 대답하라 도망가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긴 했었습니다. 어머 법대생들은 그런 식으로 데이트하고 연애하시는군요. 또 재밌네요. 자 여기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몇몇 명장면들이 있어. 이 영화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여기가 최고층이었는데 바닥이 다 투명해져가지고 뭐 아래가 보인다든가 어떤 그 무슨 센서 같은 게 막 수십 개가 올라오는데 그게 막 내가 넌지 너가 낸지 아니면 내가 실사인지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인지 막 이런 걸로 헷갈리게 하고 여러 명장면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명장면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드웨인 존슨이 아내와 이 천식 걸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비상의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안전관리 전문가여서 아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어떤 선을 확 끊으니까 쫙 아래로 말하자면 불난 98층을 넘어선 저 안전한 아래로 보내는 방법을 택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전관리 담당이긴 하지만 건물 주인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 막 했으니까 이거 재물손괴 아닙니까? 남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보통 범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베이터 줄을 끊는 것 같은 경우는 재물손괴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긴급 피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긴급 피난으로 봐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위법성을 없애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줄을 끊는 것은 그 재물손괴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만은 지금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네. 위해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재물손괴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만은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져서 재물손괴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긴급 피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긴급 체포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긴급 피난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긴급 피난하면 둘이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하려든지 범죄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마침 기자님이 우산을 들고 있어. 제가 우산을 잠깐 가져와서 그 강도의 손목을 때려서 칼을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그 우산이 부러졌다. 네. 그럼 이거 재물손괴 구속 요건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그 강도의 피해자가 달라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또는 살인하려는 사람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거에 대해서 구하려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긴급 피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확실히 또 새로운 공부 막 친족 상도례, 현주 건조물 방아죄, 또 거기다가 긴급 체포, 긴급 피난, 그리고 절도와 강도의 차이 너무 알찬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알차다고 해서 제가 또 이철호 변호사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가벼운 또 오락 영화지만 이 안에도 주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말하려는 영화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봐라, 즐겨라라는 것 같지만은 말하는 것은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건 누구나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같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다리를 건너는 자기 아들을 그쵸. 보려고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요만한 네. 널빤지 하나로 막 널뛰기 하는 그걸로 막 건너고. 그거 보면서 이제 보통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장자에 나오는 무용이 대용이다. 그러니까 아주 쓰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쓰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것은 두 발을 딛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 그리고 딛고 있지 않는 부분은 전혀 무용한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발 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땅을 밑으로 10m, 20m 파내려가면 못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쓰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쓰인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고소공포증을 느끼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또 그 장면에서 무용이 대용이다까지. 근데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이제 그 막 건너갈 때 막 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땅에다가 이렇게 줄 거놓고 그만큼 걸어가라 그러면 잘 걸어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정말 100층 높이고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걸어가는 요 길 말고 그 옆에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 땅이 사실은 저를 안전하게 걷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역시 이철호 변호사는 정말 이 또 대단한 발견을 다음번에는 다른 영화를 해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을 9번째 찾은 친절한 통아저씨 탐 크루즈가 한국에 오면 신난다. 가족처럼 늘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이 계셔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사랑에 보답하듯 내한 행사 순서를 바꿨는데요. 원래는 팬들 만난 뒤에 언론사 인터뷰였는데 뒤에 있을 인터뷰에 쫓겨 팬들과 오랜 시간 함께 못할까 봐 인터뷰 먼저 하고 보다 여유롭게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있었던 야외 행사라는 점을 생각하니 그 진심이 더욱 믿기는데요. 사랑은 담아두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멋진 남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CIA's been infiltrated. I don't trust Walker. I don't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We're gonna have to go it alone. You go rogue,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That's the job. No hard feelings. How'd you get the car? When the clock stops, Ethan Hunt will lose everyone he ever cared about. Run for your life. Accept it, Ethan.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 I do some dumb things, and the people I love the most, they pay the price. Thanks to you, we had to run.
We're still running. Let's go.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Hold on. You gave her wings and blasters. So I take it you didn't have that tech available for me? No, I did. Mom's new job. It's time to make some wrong things right. Help me bring supers back into the sunlight. We nee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s about superheroes, and Elastigirl is our best play. Better than me? Whoa! I like Mom's new job! Bye, sweetie. I'll watch the kids, no problem. That's not the way you're supposed to do it, Dad. They want us to do it this I don't way. know that way. Why would they change math? Math is math. okay, Math Dad. is math. Hello? Hey, honey. How are the kids? Everything's great. Is she having adolescence? And Jack? He's in excellent health. What the? Num num cookie. Oh my God! Cookie. Wow, gay. That is freaky. You know it's crazy, right? To help my family, I gotta leave it. To fix the law, I gotta break it. You've got to, so our kids can have that choice. Thank you, young man. Combustion imminen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fire, Robert.